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자신문 웨비나 전문방송 올쇼TV의 사회를 맡은 김지선입니다. 코로나19 이후에 그리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아마 자동화에 대한 관심이 가장 뜨거울 텐데요. 그 중에서도 아마 RPA가 가장 이제 많은 사람들이 도입을 고민하는 그런 분야일 것 같습니다. 저희가 최근에도 이 RPA 관련해 가지고는 많은 방송을 했었었죠. 오늘은 이 분야에 가장 많은 구축 경험을 보유한 KS텍과 그리고 실제 구축을 하셨던 NH농협 캐피탈에서 RPA 효율적인 도입 전략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 3분이 지금 나와주셨는데요. 먼저 이우항 KS텍 전문위원님, 그리고 김건엽, 그리고 KS텍 연구원님, 그리고 NH농협캐피탈 김민철 디지털 전략팀 대리님 나와주셨습니다. 3분이다 보니까 소개가 네, 먼저 간단하게 3분씩 돌아가시면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KS텍 어널리틱스 디시전 사업부에 근무하고 있는 이우항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에 김건엽 연구원님. 네. 안녕하세요. KS텍에서 RPA, AI 종합 솔루션 IQ보 담당하고 있는 김건전 연구원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대리. 네. 안녕하세요. NH농협캐피탈에서 RPA 추진 전략 수립과 RPA 단계별 추진을 담당하고 있는 김민철 대리입니다. 네. 오늘 발표는 약 40분간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제 저희가 발표를 하는 동안 궁금한 내용을 질문을 해주시면은 추후에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설문조사도 지금 진행 중인데요. 이 설문과 질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도 드릴 예정이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RPA 효율적 도입을 위한 전략과 그리고 구체적인 사례를 이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RPA 전략에 대해서 발표를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RPA 시스템 고도화 방안 및 사례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짧게 KS텍을 소개하겠습니다. 저희는 1998년 설립한 이후 20여 년 이상 동안 IT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KS텍의 주요 사업 분야는 스마트 디시전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컨설팅, 개발, 그리고 시스템 유지 보수 업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상세 사업 분야로는 수익, 매출, 설비 및 인력 운영 최적화를 위한 최적화 솔루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운영 방식 및 노하우 BRMS화하여 자동화하기 위한 오퍼레이셔널 디시전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빅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예측하기 위한 어널리틱스 디시전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드리고자 하는 RPA 사업은 이 중에서 액티비티 오토메이션 사업 분야에 속합니다. 업무 워크플로우를 관리하거나 절차적으로 반복 수행되는 작업을 자동화하기 위한 액티비티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오토메이션 애니웨이 RPA 솔루션 그리고 IBM BPM, 레드 BPM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난 20여 년 동안 국내 여러 산업 분야에서 많은 레퍼런스를 확보했습니다. 금융, 제조, 통신, 물류 및 유통 분야에 뿐만 아니고 에너지, 기타 여러 산업 분야의 솔루션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RPA 고객분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저희 주요 고객사로는 제조업과 그리고 금융업, 그리고 유통, 그리고 건설업의 여러 고객들이 있습니다. 이 고객들 중에서는 이제 시범 사업을 구축하고 확장을 검토하는 고객사들도 있고 3차, 4차 구축하고 이후에 고도화를 고민하는 고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란 이 RPA를 향후 고도화하는 이런 방안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시청하시는 분들께서는 RPA는 좀 아마 당연히 많이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그래도 RPA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해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RPA가 무엇인지 좀 핵심만 조금 더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RPA에 대해서 먼저 짧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RPA는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은 로봇처럼 업무 절차를 자동화한다라고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는 업무에 RPA를 적용을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절차적 반복 수행되는 대량 데이터 업무 처리, 그리고 적시성이 필요한 업무 또는 여러 단위 시스템을 연동해야 하는 업무, 이런 업무에 RPA를 적용을 하면 효과적입니다. 이 중에서 대량 데이터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몇몇 분들은 좀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전산 시스템에서의 대량 데이터다라고 하면 수십만 건, 수백만 건, 수억 건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이런 분야에 그럼 RPA를 적용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RPA의 대상은
업무 처리 절차를 자동화하는 거기 때문에, 즉 업무 담당자가 처리하는 업무들 중에서 내가 주문 처리를 한다라고 했을 때 수십 건, 수백 건, 수천 건의 데이터를 처리한다라고 하면은 매일매일 그 업무 처리를 하기 위해서 30분 이상의 또는 여러 시간의 업무 시간을 할애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 중심의 대량 데이터에 RPA를 적용을 하면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업무가 절차와 규정에 의해서 명확히 정의되어 있고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데이터를 수집한다거나 또는 데이터를 가공한다거나 또는 내부 시스템에 수집된 데이터를 등록해야 하는 이런 업무가 있다라고 하면은 RPA를 적용해서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또한 반대로 RPA를 적용할 때 어려움이 있는 분야들도 있습니다. 사용자의 오랜 다양한 노하우를 기반으로 해서 판단을 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 분야에는 RPA를 적용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 다른 특징으로 적시성 업무. 저희가 업무 수행하기 위해서 출근 전에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하는 어떤 자료가 있다든가 보고서가 있다든가 또는 업무 일 마감 이후에 정리해야 하는 업무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런 업무에 RPA를 적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국내에 이미 52시간 근무 제한이 도입됐습니다. 그래서 출근 전 마감 후 업무 처리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런 52시간 근무를 지키는 데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 단위 시스템을 연동해서 자동화하고자 하는 업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업무를 처리하는데 ERP 시스템도 접속해야 되고 그룹웨어도 접속하고 주문 관리도 접속해야 되는 여러 시스템을 같이 사용해야 되는 업무를 자동화한다라고 하면은 이 여러 시스템을 연동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버든이 걸립니다. 뭐 EA 솔루션을 도입하실 수도 있지만 도입하는 비용과 기간이 오래 걸리고 그리고 변화 관리하는 데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RPA 특성에 의해서 기존에 있었던 사용자가 사용하는 시스템을 그대로 그 UI를 활용하면서 여러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특성이 있는 RPA 업무다라고 하면 RPA를 적용을 하고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 3년 동안 여러 산업 분야에 그 RPA를 적용을 했습니다. 그 중에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리면 지금 RPA를 고민하고 계신 고객들한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금융업 같은 경우는 판매 실적 집계하는 업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펀드에 가입을 하게 되면은 저희는 증권사나 은행에서 펀드를 가입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이 펀드라는 것은 판매사가 있고 운용사가 있고 수탁사가 있습니다. 실제 이 펀드를 부동산에 투자할 것인지, 채권에 투자할 것인지, 증권에 투자할 것인지 그런 운영을 하는 수탁사가 따로 있게 되는데 내 펀드의 실적을 알기 위해서는 각각 수탁회사에서 판매 실적을 메일로 판매사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오는 여러 그 수탁사에서 오는 그 내용들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작성하고 고객들한테 리플라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업무 자체, 그러니까 즉 실적 집계하는 업무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여러 수탁사로부터 정보를 취합하게 되는데 RPA를 적용해서 효과를 좀 높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세계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석유, 광물, 곡물들의 시세를 집계하는 업무. 이 데이터가 해외 사이트에 있는 데이터이기도 하고 데이터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RPA를 적용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고 유통사 같은 경우는 저희 그 영업 직원에서 가장 고민하는 것은 어떤 매장에서 어떤 제품이 얼만큼 판매됐는지 이 자료가 그 영업 활동의 기초 자료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각 사이트별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그 데이터를 조회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이 보고서를 기초로 영업 활동을 수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 작성을 RPA로 대체함으로써 내가 출근하기 이전에 미리 RPA가 각 매장에서 판매된 정보들을 집계해서 나는 바로 영업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그 자동화 효과를 구축을 했습니다. 그 외에도 뭐 제조사 같은 경우는 주요 그 생산 설비들의 사용률을 분석하는 데도 사용이 되고 있고 또는 만든 제품의 성분 분석하는 분석서들을 취합하고 내부 시스템 등록하는 이런 부분에도 RPA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회사들의 공통적으로 재무나 회계 업무 이런 데도 많이 RPA를 활용을 하고 계십니다. RPA를 적용을 해서 그럼 어떤 점이 좋아지는지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업무를 자동화함으로써 결국 경쟁력, 역량을 강화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이 그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 상황으로 저희가 새롭게 접한 어떤 환경 중에 하나는 그 재택근무일 겁니다. 그래서 저희 국내에도 RPA 도입한 지 벌써 이제 3년차가 되고 있는데 좀 더 빠르게 RPA를 도입했던 그 고객사 같은 경우는
재택근무하는데 좀 더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다. 이런 소식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효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인력 운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무엇보다도 저희가 많이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단순 반복되는 기피 작업을 자동화함으로써 업무 만족도를 향상할 수 있다. 저희가 그 업무 처리를 하다 보면은 10분 정도는 참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분, 30분 동안 반복적인 업무를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피로도가 높아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처리되는 기피 작업을 자동화를 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시스템을 연동을 해서 처리하는 업무를 자동화할 때도 RPA를 도입을 하면 효과를 높일 수 있었습니다. 네, 올해 아무래도 이 RPA 시장에서 가장 그 핫한 용어가 바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될 텐데요. 아마 오늘 방송 이제 지금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저희가 올해 그 RPA 방송을 하면서 가장 또 많이 언급했던 용어가 또 이 바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입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하이퍼 오토메이션이 무엇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은 정말 많으실 것 같거든요. 좀 자세하게 이번 기회에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은 이 단어는 작년 말 가트너 그룹에서 표현한 표현입니다. 가트너 그룹에서 2020년도 올해를 예상한 핵심 트렌드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클라우드로 대표될 수 있는 스마트 스페이스, 그리고 또 하나로는 피플 중심, 그러니까 즉 사람 중심의 트렌드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피플 중심의 그 트렌드 중에서 전략 기술 첫 번째로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용어를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는 것은 조직의 자동화 대상 업무 프로세스를 빠르게 식별하고 자동화하기 위해 AI와 머신러닝, 융합 활용하는 단계를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구축한 RPA를 앞으로 어떻게 더 확장할 것인지, 활용도를 높일 것인지,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시사하는 점 4가지가 있습니다. 영역의 전환, 기술 진화, 민첩성 증대, 직원 참여, 이렇게 둘 수 있습니다. 영역의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RPA를 도입을 한다라고 하면은 업무 중에서 어떤 작업에, 어떤 부분에 RPA를 적용을 해서 자동화할 수 있을 것인지, 즉 반복적으로 수행되는 단위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RPA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 다 자동화하는 업무는 거의 없습니다. 중간에 업무 담당자의 어떤 판단이 필요하고 휴먼 타스크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단위 작업만 자동화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지식 업무 전반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자동화를 하기 위한, 즉 영역의 전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업무 중심의 자동화를 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그 규칙 중심의 어떤 작업을 자동화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머신러닝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공지능의 어떤 기술들을 융합을 하게 되는데, 그런 통합을 하기 위한 기술 혁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신속한 대응, 그리고 지금 자동화를 함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저희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직원들의 전적인 참여와 완벽한 협업입니다. 그리고 가트너 그룹에서는 이와 같은 그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하기 위해서 2가지 핵심 컴포넌트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기존 시스템, 레거시 시스템들을 조작하고 연동하기 위한 RPA 솔루션, 그리고 또 하나로 업무 중심의 장시간 동안 처리되는 프로세스도 자동화하기 위한 IPPMS 2개의 컴포넌트를 핵심 컴포넌트로 제안하고 있습니다. 오토메이션 애니웨어사에서 이 하이퍼 오토메이션에서 어떻게 접근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가지 영역으로 나눠서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인텔리전트 프로세스 도출, 즉 RPA 자동화하기 위한 그 프로세스를 어떻게 도출할 것인가 하는 부분과, 그리고 RPA, 그리고 RPA로 자동화했을 때 어떤 부분이 얼마나 자동화가 됐고 얼마나 수행이 되고 있고 하는 것들에 대한 통찰력, 즉 쉽게 분석할 수 있고 그런 어떤 통찰력을 제공하는 기능, 그리고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 4가지 기능으로 나눠서 접근하고 있으며, 각각 제품으로는 디스커버리 봇, IQ 봇, RPA, 봇 인사이트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RPA는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봇 인사이트는 분석한 통찰력을 제공해주기 위한 여러 가지 그 레포팅 기능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디스커버리 봇과 IQ 봇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디스커버리 보십니다. 그 프로세스 자동화에 있어서 가장 시간을 많이 할애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그 프로세스를 식별해내는 부분입니다. 저희가 그 RPA를 도입을 고민하시는 여러 고객사들에서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어떤 업무에 대해서 RPA 적용하는 것이 좋은지, 또는 수행사에서 이런 어떤 업무를 찾아서 RPA를 적용해 줄 수 있는지를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저희는 그 고객사의 업무 프로세스를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RPA를 적용하는데 어떤 특징이 있는 업무에 RPA를 적용하면 효과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저희가 알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는 앞에서 컨설팅이라는 과정이 필요하게 되고 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지, 자동화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이 디스커버리 봇에서 추가하는 모습입니다. 즉 인공지능 기반으로 내가 디스커버리 봇을 설치하고 업무를 쭉 수행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어떤 업무들이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고 이 부분들을 저희가 자동화를 했을 때 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얼마의 시간이 되고, 그런 이제 후보 대상도 굉장히 많이 도출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ROI를 따져야 될 것이고, 그래서 효과성이 높은 것들을 먼저 뽑고 자동화를 구축을 하게 됩니다. 최대 한 5배 이상의 어떤 빠른 속도로 업무 자동화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그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 그 김건엽 연구원이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인텔리전트한 문서 처리, 아까 앞에서 설명해 주신 부분들의 이제 그 디스커버리 봇 다음에 적용되는 이제 부분이고요. IQ봇 관련돼서는 이제 오늘날 이제 데이터를 자동을 하시거나 이제 뭐 업무를 진행을 하실 때 데이터가 엑셀이나 뭐 CSV 같이 정형화된 문서가 아니라 대부분의 이제 뭐 반구조화나 비구조화 되어 있는 이제 다 소위 다크 데이터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자동화 부분에 이제 포함시키기 위해 나온 솔루션이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떻게 작동되는지는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IQ봇은 이제 문서나 이메일 같은 것들, 거기 다크 데이터 중에 뭐 구조가 정해져 있지만 뭐 다양한 그룹핑이 되어 있는 것들, 고지서, 범칙금 종류들, 혹은 기타 뭐 송장이나 이런 것도 포함이 되겠죠. 그런 부분들을 자동으로 분류하고 안에 있는 텍스트를 추출하고 검증하는 것들을 이제 처리해주는 종합 솔루션입니다. 해당하는 솔루션에 이제 컴퓨터 비전, 자연어 처리, 퍼지 로직, 머신러닝 같은 AI 기술들을 사용을 하고, IQ봇은 이제 오토메이션 애니웨이에서 제공을 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에 완벽하게 연동이 가능을 합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됐을 때는 이제 좀 더 확장된 업무 처리를 진행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은 그 전처리 부분에서 뭐 기울기를 보정한다든지, 뭐 자동 분류를 해서 뭐 패턴별로 가형, 나형, 다형을 그룹을 지어주고, 그래서 텍스트를 추출 후 도처리하는 과정들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뒷부분에 다이어그램이 나와 있는데, 해당 부분들은 이제 아까 방금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전처리 부분에서 그 학습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그 인스턴스를 미리 정의를 해 놓습니다. 그걸 가지고 OCR 엔진을 태워서 이제 그룹핑이 되면 그 부분들을 학습시키고, 데이터를 추출이 완료되고 나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잘못된 필드 값이나 이런 것들을 조정을 하게 되면 이제 결과 파일을 CSV 형식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데, 그거를 이제 업무에 활용을 하실 수 있는 이제 솔루션입니다. 다음 부분은 이제 전문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제가 계속 이어서 RPA 고도화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캡처라는 것은 많이 접해 보셨을 겁니다. 사용자가 실제 사람인지 컴퓨터인지 구별하기 위해 사용되는 기법입니다. 주로 캡처 사용하는 용도로는 뭐 악의적인 봇의 지속적인 공격을 방지한다거나, 또는 불법적인 어떤 그 해킹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처를 많이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제 샘플과 같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으며, 첫 번째,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접근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 있는 그 그래프 사진에서, 모자이크 된 사진에서 어떤 물체를 선택을 하라, 이런 부분은 아직 그 뭐 인공지능이나 RPA로 접근하기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에 첫 번째 사례, 두 번째 사례 같은 경우는 단순한 형태다라고 하면 OCR 엔진으로도 접근할 수 있지만, 복잡해지면 어떤 머신러닝 기법을 이용을 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로서 앞에서 인텔리전트 문서 처리를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문서를 분류하고 추출하는, 그러니까 데이터만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저희가 OCR을 접근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문서들이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같은 뭐 고지서라 할지라도 발행 기간에 따라서 모양이 달라지고,
그리고 송장 같은 경우도 그 고객사마다 다 다릅니다. 그리고 그 어떤 설비에서 나오는 어떤 데이터다라고 하면 설비에서 만들어진 그 문서들은 거의 정형화되어 있고 이 설비에서 나오는 문서를 변경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같은 업무를 처리할 때도 여러 유형의 문서가 있고 문서를 분류하고 거기서 뽑아내는, 즉 인텔리전트 문서 분류 및 처리 부분에 RPA를 지금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RPA 솔루션을 조금 더 업무 담당자 관점에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포털을 많이 고민을 하십니다. 그래서 현업 관점에서 내 업무가 지금 자동화할 때 어느 단계에 있는지, 그리고 이 RPA를 지금 도입을 하게 되면은 뭐 작은 이제 시범 사업을 하는 고객사 같은 경우는 10개, 1, 20개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지만 확장된 고객사 같은 경우는 100개, 200개의 그 RPA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지 업무 관점에서 여러 가지 뷰를 제공하기 위해서 포털을 사용을 하십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RPA에 대한 얘기와 그리고 RPA의 가장 최근 트렌드인 하이퍼 오토메이션까지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뭐 이어가지고 그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서도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만 좀 꼽아서 추가적으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짧은 시간 동안 안에 제가 하이퍼 오토메이션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도 지금 가트너에서 생각하는 또는 뭐 포레스터에서 생각하는 이런 그 트렌드 짧게 언급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과 연결했을 때 디시전 매니지먼트 이 부분도 지금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리고 어널리틱스 또는 RPA 사업 세 가지 어떤 기술들을 지금 포레스터에서도 지금 굉장히 앞으로 발전하고 이런 방향에 있는 단계에 있는 기술들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퍼 오토메이션이다라고 하면은 각 그 벤더사마다 좀 다르게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크게는 그 사람 중심의 지식 업무를 자동화하는, 그래서 단위 타스크가 아닌 단위 작업이 아닌 업무 중심의 자동화를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가장 기본이 되는 그 기술은 RPA일 겁니다. 그 외에도 인공지능, 머신러닝, 그리고 업무 관점에서 전체를 관리하고자 하신다라고 하면 워크플로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여러 문서들, 동일한 데이터가 유사한 그 문서들을 분류하고 데이터를 추출하기 위한 캡처링, 그리고 의사결정에 대한 부분들, 의사결정 부분도 자동화하는 여러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외에 업무 관점의 포털 서비스 같이 이런 것들을 종합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희가 자동화의 영역을 조금 더 확장하고 앞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성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KS텍 연락처를 짧게 말씀을 드리고 이어서 네. 네, 지금까지 이제 전문위원님과 연구원님께서 이 RPA와 그리고 그 RPA의 가장 핫한 트렌드인 오토메이션, 하이퍼 오토메이션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이어서 아마도 가장 궁금해하실 게 이제 사례일 것 같습니다. 실제로 다른 기업은 어떻게 RPA를 도입을 해서 활용을 하고 있는지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어서 저희 NH 농협 캐피탈 쪽에서 대리님께서 발표를 좀 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